자, 안녕하세요. 홍동명입니다. 오늘은 일본 출장 가는 날이라서 지금 시간이 새벽 6시 30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이제 공항에 와서 지금 금방 도착을 해서 수화물을 붙이고 잠깐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제주항공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뒤쪽에 보시면 야채 박스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짐들을 옮기고 있는 아주머니도 보이십니다. 자, 이분들은 예전 말로 따지면 이제 보따리 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식품이나 야채 이런 제품들을 이제 일본으로 가지고 가서 일본 현지에 있는 한인시장이나 식자재 마트 같은 곳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예전에는 주로 일본에 있는 제품들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판매하는 보따리 상인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웬만한 제품들이 한국으로 다 수입이 되고 반입이 되고 유통이 되고 하다 보니까 반대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저런 야채나 식자재들을 전문적으로 가지고 가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분들이 크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자, 보통은 저렇게 보따리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비행편보다는 항공편보다는 선박편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박편 같은 경우에 수화물 비용이 비행기의 최대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보통 선박으로 다니고 배로 다니시는 분들이 보따리 상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랜 시간 한 항공사를 주로 이용을 하다 보면 항공사에서 등급을 올려주고 그리고 무료로 제공해주는 수화물 양을 좀 많이 늘려줍니다. 그래서 기동력을 위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보따리를 하시는 분들인데, 선박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의 규모가 약, 제가 대충 봤을 때 한 10분의 1 정도,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갈 때는 이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나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나가고, 돌아올 때는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선박으로 움직이는 상용분들, 보따리 하시는 분들을 한번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야간 수업을 하고, 집에 약 한 11시 반 도착을 하고 씻고 짐 싸고 1시에 잠이 들어 오늘 4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와 있죠. 자, 오늘부터 4박 5일 동안 일본 현지 출장이니까 중간중간 시간 될 때마다 제가 동영상 찍어서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6시 반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반입니다. 12시간 동안 지금 눈뜬 상태로 꼬박 일본 오사카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도쿄엔즈에서 오늘 이번에 처음 일본에 오신 회원님들을 모시고 시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숙소로 이동하는 중에 잠깐 또 짬이 나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파트너 동균씨도 보입니다. 보통 일본에 저희들이 오게 되면 첫날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 시내에 있는 소매 상점들 위주로 조사를 다니게 됩니다.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중국 무역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뻔하죠. 뭐 이후 푸텐 시장이나 아니면 광저우 쪽에 들어가서 다 도매 상가니까 그냥 쭉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물건 구경하고, 아니면 뭐 알리바바 1688 같은 곳에서 물건 미리 소싱해서 주문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발품 팔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닐 이유도 전혀 없고, 도매시장에서 모든 제품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 도매상에서 물건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조금 더 수준이 있으신 분들, 규모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OEM 제작 맡기는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공장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검품하고 물건 나오는 거 확인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유통 구조가 중국보다는 좀 많이 복잡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소매 상가를 쭉 다니면서 아이템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일본 현지 도매상에 있는 물건들도 있지만 그게 아닌 제품들, 도매상에서 물건을 취급하지 않는 제품들은 저희들이 직접 회사에 컨택을 해서
또 물건 오더를 하고 거기서 가격 내고를 하고 해야 되는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매시장 다니면서 아이템들을 찾아내고 그 아이템의 정보들이죠. 제조하는 회사라든지 유통하는 회사, 그리고 또 바코드 번호와 같이 제품을 수배하기 위한 정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사진을 거의 한 50장에서 한 60장 정도 아이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이번에 와서 관심 있는 제품들은 사진 자료로 남겨놓고 이제 한국 돌아가서 하나하나 제품을 수배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이곳은 오사카의 중심지 신사이바시 상점가 입구입니다. 아마 오사카 여행을 와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법한 낯익은 풍경들이 있죠. 이제 저기 보이는 메인 상점가를 따라서 숙소로 쭉 이동을 할 겁니다. 네, 숙소 들어가서 또 바로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숙소 들어가서 또 교육이 또 있습니다. 교육을 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론 무역 실무 교육을 하고, 오늘은 제 예상으로는 9시 반에서 10시 돼야 모든 일과가 마무리될 것 같네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매상에서만 구할 수 있는 아이템들도 있어요. 얼마 전까지 유행을 많이 했던, 지금도 유행을 하긴 하지만 뭐 꼼데가르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세이미야케 바오바오백이라든지 뭐 도매상에서 거래조차도 안 되고, 그리고 매장에서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아이템들은 매장에 줄 서서 웨이팅을 하고 주문을 해놓고도 물건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소매점에서만 살 수 있는 아이템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서 한국에 판매하는 아이템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라이센스 브랜드, 액세서리, 주로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제품들은 뭐 손수건이나 스타킹이나 양산이나 장갑, 스카프 이런 제품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아이템들은 주로 이제 오래된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주로 많이 취급하는 아이템들이고, 우리는 방금 전에 보셨던 제가 처음에 영상에 나왔던 도쿄엔즈라든지 돈키호테라든지 다니면서 일본에서 요즘 처음 출시된 아이템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들이 뭔지 눈으로 소매 상점들 다니면서 이제 시장 조사를 쭉 합니다. 이제 신사이바시 상점가를 쭉 걸어서 이동을 하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말씀드리죠. 카메라를 위로 조금 이렇게 올려야지 그나마 좀 못생긴 인물이 조금이라도 이쁘게 나온 듯합니다. 얼짱각도 동균씨가 웃네요. 자, 그런데 보시면 제가 12년 전에 처음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이제 무역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 일단 시장도 많이 개방되지 않다 보니까 해먹을 수 있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많지도 않았고, 또 저희 뒤에 보이시죠? 제일 좋았던 거는 중국 사람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국 쪽에서 무역이란다, 관광 자유화가 되기 이전이다 보니까 중국인들 보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은 여기 보이시는 사람들 있죠? 자, 이 시내 다니는 이 사람들 중에서 80%가 제 장담하건대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 사서 중간중간 포장도 하고 있고, 패키지로 다니는 중국 사람들도 있고, 중국어 막 들리고 있죠. 여기가 일본 오사카인지 중국 상해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 많아서 싫지? 네. 식당 가도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상점 들어가도 사람이 너무 많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중국 사람들한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저희들이 이제 제 아이템에도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예전에 한 6년 전에 제가 했던 게 이제 중고 명품 사업을 했었거든요. 일본에서 경매장, 이제 동경에 있는 명품 경매장이나 중고 명품 매장 다니면서 중고 명품을 사입을 해서 이제 국내 부산 광안리에서 매장도 하고 명품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그 명품 사업을 정리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인들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일본 중고 명품이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왜 저렴했냐면 일본에서 명품 시장이 크다 보니까 매물로 나오는 상품들은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소비되는 제품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모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물건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하락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저렴한 제품들을 한국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해서 이윤을 많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명품 시장을 다 싹쓸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고 제품은 시세인데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게 되고, 그게 원가가 인상이 되고 저희들은 마진율은 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예전에 부터 지금 제가 경험을 해보다 보면 일본인들하고 한국 사람들의 맞아. 취향과 성향은 차이가 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템들이나 디자인들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템과 디자인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취향과 성향,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과 디자인 성향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은 중국인들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물건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물건 구하기는 힘들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명품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내고, 자, 신경을 한번 더 볼까요? 오늘은 그래도 사람이 엄청 적은 편입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적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시즌 되면 춘절이 끝났구나. 맞다. 중국이 최대 명절 연휴가 끝이 나고 그 시즌에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제 그 큰 연휴가 끝나다 보니까 평소 대비 상당히 거리가 한산한 편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짜 지나가다가 사람들 어깨에 계속 부딪히고 사람들 때문에 길을 못 지나다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은 좀 상당히 많이 조용한 편이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조용히 생각을 좀 하면서 숙소까지 영상을 끄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 되고 기회 되고 여유가 되면 영상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인사.